네, 안녕하세요. 르얼러더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칼럼 업데이트 됐습니다. SK 머티리얼즈 합병 이슈에 대해서 칼럼이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기 그리고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로로쌤 치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21선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하면서 최근에는 그냥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 그리고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다. 나스닥은 먼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21선 돌파하면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돌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나스닥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돌파하고 휴식을 취하면 이제 다우가 돌파하고 이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1년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 이 목표치가 7%입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 7%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이 이제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앞두고 있는 잭슨홀 미팅, 테이퍼링 경로 변화에 대한 여부, 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일 연준의장의 성향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파악하셨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성향이다.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고 기존에 주장했던 내년 정도의 시작 그리고 2022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이 정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FDA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어제는 첫걸음 정도지 이 3150 정도 구간 부근까지는 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3200 정도까지는 돌파 시도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 양호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풋옵션 청산이 대량 청산이 나오면서 반등의 실마리는 마련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은 양대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 연기금이 오랜만에 조금 매수 함께 들어와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신이나 사모펀드, 연기금이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영향력 그리고 단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 쪽은 이제 단기 지원 물량이 많아서 어제는 좀 별로였는데 차라리 오늘 수급이 기관 매수 물량은 적지만 더 좋은 수급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도 1,500억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 들어왔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계속 수급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아주 큰 규모는 아닌데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수 규모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매수 규모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만하고 그래서 선물은 하방 포지션 청산하고 이제 상방 포지션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동향은 풋옵션 지난주 청산했는데 그 정도를 다시 매수해서 이거 우려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V자 반등보다는 이중바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중바닥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차례 이렇게 1100포인트까지도 확 이탈하면서 1100포인트 3000포인트 중반까지도 내려와 있었는데 이만큼 다시 한번 내려올 것이냐 이런 바닥이 비슷한 이중바닥이 나올 것이냐 이것보다는 더 제일 좋은 것은 3200포인트 돌파 시도한 다음에 3150을 흔들기 나왔다가 한 3100 부근에서 반등 나오는 이런 우상향하는 이중바닥이 제일 좋은 건데 이거는 일단은 희망사항입니다. 네, 이중바닥 일단 3200포인트 위쪽으로 한번 건드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150 위쪽 건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3200 쪽으로 건드려주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50 건드려주는 정도에서 밀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요런 이 바닥이 비슷한 혹은 두 번째 바닥이 약간 밀릴 수 있는 요런 이중 바닥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지금 3150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3200 부근, 적어도 3180 이상 정도를 돌파 시도하면서 건드려주고 이중바닥성 만들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가 오늘은 이제 하락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외과 쪽으로 해서 이제 해지성 물량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하고 선물 매수, 옵션 매수하고 중간에 뭐 원사이드하게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중간에 살짝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챙기겠다 정도의 해지성 물량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이끄는 풋옵션이 아니라 상승 포지션에 대응해서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차례 흔들림 나오거나 하면은 그 구간을 이제 한번 챙겨 보겠다라는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자, 코스닥은 뭐 전일 반등, 코스피는 첫걸음이었지만 코스닥은 강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80 하루 만에 회복한 거 좋았고, 코스닥은 1020포인트 구간, 이 구간 정도는 한 차례 건드려줄 수 있고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코스닥이 한 번에 회복하면 뭐 V자 반등이 되는 건데, 한 번 회복 아니더라도 1020포인트 건드리고 나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움직임이 만약에 3050포인트 건드리면 3150포인트 이 구간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비슷한 방향에,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이중바닥인 거고, 320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덜 밀린다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거 잘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바닥, 두 번째 바닥도 이 980포인트 이탈하기보다는 두 번째 바닥은 V자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V자는 뭐 가능성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낮으니까 이중바닥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두 번째 바닥은 좀 더 높은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할, 그러니까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런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이 더 양호하다라는 것은 뭐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탄력도 좋고 코스닥은 수급도 좋고 양호합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이 소폭 올라온 거 이거 여러분들 간에 기별도 안 갈 거다. 그냥 이거는 하락을 제한하는 저점을 형성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건 반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적지만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공채로 해서 4만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꽤나 큰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사업을 크게 키우고 5G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에만 180조 투자한다라고 말했는데 지난 3년 동안 2018년도에 발표해서 3년 동안 투자한 게 180조입니다. 근데 이 180조를 국내에만 180조를 투자하고 해외까지 해서 240조 얘기가 나오고 M&A 역량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되고, 고용 부분도 1년에 한 10,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3년 동안 10,000명 정도를 더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고용 부분도 강화를 하겠다. 정부에서 원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느낌이죠. 이 고용 쪽 같은 부분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은 180조에 3만, 앞으로 향후 3년은 240조에 4만 명 고용, 이렇게 해서 삼성그룹에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 여기에 2분기에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액 24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26%, 전분기는 200억이 안 됐습니다. 192억 달러였습니다. 241억 달러로 26%나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2분기까지 좋은 거는 뭐 당연하게 말씀드렸고 3분기까지도 좋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뭐 우려하는 것도 4분기인데 4분기는 원래부터 계절적 비수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 한 77,0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올라와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꼭 77,000원 부근, 그러니까 76,000원대만 진입해도 근처까지 다 온 거죠. 그러면은 400원만 올라오면 76,000원대입니다. 그럼 내일 정도면 76,000원 중반에서 뭐 77,000원 건드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78,000원 부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78,000원, 78,500원 요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갭을 한 번에 다 메우는 거니까 기존의 이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중바닥성 움직임은 나오겠지만 해소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원익 IPS라던가 삼성그룹이랑 뭐 굉장히 연이 깊죠. 지분 투자도 돼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 강력한 상승, 거기에 ENF 테크놀로지나 SNS텍, 대덕전자, 뭐 AD칩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M&A 이슈 얘기 나오면서 M&A 이슈만 얘기 나오면은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쪽이 자꾸 움직이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뭐 삼성에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한 16% 가까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떠오르는데 에이테크 솔루션도 15,500원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움직이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함께 움직일 가능성 뭐 충분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자가 FDA에서 백신 정식 승인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여행주, 엔터주, 카지노주 이런 컨택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행 관련주는 이번 여름 성수기도 지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반등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가 거의 뭐 6%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기존 저점 형성하던 구간까지 다 왔습니다. 24,000원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여행주를 지금 매매하는 것은 글쎄요. 요거는 뭐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주, 차라리 항공주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왔는데 진에어, 뭐 제주에어 등등 저가항공사 LCC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왔고 이 구간 25,000원 구간에서 이제 21,000원 구간 사이에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에 있는 60일선까지 잘 넘어가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온다. 아니면은 한 차례 쉬는 구간 나오면서 2만원 아래쪽에서 힘을 다시 모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차라리 여행이나 뭐 이런 쪽 해도 카지노랑 연관성 있는 제주도 쪽에 모멘텀이 있는 차라리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인 관광객이 온다거나 하면 차라리 모두 투어나 이런 순수 여행주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으로 올라올 수 있다. 19,000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아니고 19,000원을 넘어가서 차라리 갭으로 돌파하거나 유지되면은 19,000원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19,000원 부근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9,000원 안착 혹은 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이런 이 카지노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21선 딱 붙여놨는데 이 구간이 또 공교롭게도 기존에 저점 형성하던 구간이었습니다. 16,500원 구간 넘어가면은 이제 파라다이스도 좀 회복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 뭐 추가 반등은 나올 텐데 유지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나 뭐 신세계 같은 이런 뭐 면세점 그리고 뭐 숙박 관련주들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전일 뭐 85,000원에서 3일 동안 이제 뭐 저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뭐 바로 뭐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9만 원대 노리면서 95,000원에서 97,000원 정도 사이 저항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행주보다는 뭐 이런 면세점주나 제주도 뭐 카지노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쪽에다가 우리가 나가는 쪽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CJCGV 같은 경우, 뭐 J콘텐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좀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A스토리는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하반기에 A스토리나 사마네트웍스 이런 뭐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라마에 대한 이제 뭐 대작 드라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죠. 뭐 지리산이라던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뭐 이런 아니면 방탄소년단 드라마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강력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위드 코로나랑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9월 말에서 10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 지난번에 이제 K스탑 운동 나왔을 때 그래도 이거 모양은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 차례 좀 휴식 구간 취한 뒤에 다시 한번 요 35,000원 유지하거나 35,000원 회복하면은 그때 보시면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베트남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인데 권리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100% 자회사인 화진 메디칼의 주사기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소프잭이라고 하는데 이 FDA 승인을 받았다. 그럼 미국에서도 정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모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는
이게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업에 대해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대부분 이제 진입을 하셨을 텐데 다른 이슈만 나와서 올라오고 이제 정작 기대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오리무중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 이슈에 의해서 올라와 있으니 45,000원 유지하면은 보유한다. 그리고 45,000원을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45,000원, 5만원, 55,000원 이렇게. 자, 그리고 철강주들 2분기까지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추세를 보니 3분기도 좋을 것 같네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철강 생산 부분을 좀 제한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중국 철강 생산이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반등 나왔는데 포스코랑 현대해처 같은 경우는 반등은 나왔지만 약합니다. 밀린 부분에 비해서 약해요.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현대해처럼 내일이라도 5만원 회복할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은 약하고 대신 동국제강이나 이 세아베스트 포스코 강판 같은 쪽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뭐 올라와줘야 되는 구간까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나 뭐 포스코 강판은 뭐 누누이 뭐 강조해 드렸으니까 반등 탄력이 좀 강하죠. 밀릴 때 좀 덜 밀리고 반등 탄력이 강하죠. 6만원 지켜주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 여기에 이제 세아베스텔까지 요 세 종목이 차라리 세아베스텔 그러니까 움직임은 비슷하죠. 이 포스코랑 현대해처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다? 반등 나올 때 강력하게 올라온다. 세아베스텔은 그러면은 포스코나 이 현대해철보다는 세아베스텔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서는 더 낫고 이 종목들보다는 동국제강이나 포스코 강판이 덜 밀리고 회복할 때 잘 올라오니까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기 수소 택시를 10만 대까지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소 관련 쪽 두산 퓨얼셀 최근에 계속 어려운 구간을 맞이하면서 못 올라가고 차라리 밀렸다 올라오고만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차라리 45,000원 한 차례 이번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게 뭐 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단기 이평선 다 모여 있죠. 지금 이평선을 싹 모아놨는데 이 45,500원에서 5만원 구간이 그냥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원 구간 위쪽에 올라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두산 퓨얼셀 좋아질 수 있습니다. 55,0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탄력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5만원 회복 그리고 55,000원까지 회복되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두산 퓨얼셀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만도나 유니크, JNK, 더 풍국주전, 캠시스 등등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자, 휴캠스가 탄소 배출권 중에서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랑 여당이 이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부터 2조 5천억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얘기가 당연히 뭐 또 나오게 되는데 휴캠스가 최근에는 계속 약하다. 25,000원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휴캠스는 어떻게 합니까? 25,000원이 돌파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밀렸을 때 보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맞고 그래서 대안으로 후성을 말씀드려 저희도 후성을 트레이딩 했었는데 이 투성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4,500원 유지해 주는지 보시면서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뭐 그린케미칼, 유니드,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증권이 7월 K-팝 음반 수출 호조다라고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SMCNC라던가 SM 뭐 이쪽은 사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외에 뭐 JYP라던가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밀렸다기보다는 하루 만에 어제 회복을 해주고 4만원 회복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JYP는 가장 안정적이고 좀 깔끔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닝썬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을 이겨내면서 다시 이제 블랙핑크랑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컴백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뭐 이 YG엔터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서 과거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추억을 벗어 던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 관련주들, 뭐 컨텐츠 관련주들 저 누누이 말씀드렸고 칼럼으로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독일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1이 이제 나오고 여기에 우리 국내 게임 신작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 내일 마블 그 퓨처 레볼루션이죠.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40개국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 기존의 마블 퓨처 파이터도 뭐 기본은 했으니 이번에도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하루 뒤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 2 앞두고 있고 리니지 W를 이제 신작 게임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85만 원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락 추세에 만들었던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이겨내고 다시 85만 원 구간 회복한다라고 하면 NC소프트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컴투스라던가 펄어비스, 서메이지 같은 기업들이 신작을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KCC 같은 경우도 유기실리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 라고 해서 뭐 현재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4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아서 이 모멘텀을 받아서 만약에 내일 이 34만원 구간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어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KC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삼성의 투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위기감이 있다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풀 꺾이면서 위기감은 좀 줄어들고 이제 뭐 삼성의 투자나 뭐 화이자의 백신 승인 그리고 뭐 국내 이제 그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복이 되는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8월 중순에 가졌던 우려감은 좀 기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간에 뭐 이중바닥선 움직임으로 살짝 뭐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 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공포감이 사로잡혀서 8월 중순에 이 시장을 다시 생각하기보다는 이중바닥이 나오면은 기회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켜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수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은 안정화될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